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확률을 이제, 오락기 단계처럼, 이제 23일차고요. 23일차에서 우리 제자님들이 배울 내용은 이제 확률의 이제 덧셈입니다. 확률의 덧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22일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의 이제 마지막 확률의 마지막 이제 단어는, 확률의 이제 계산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부분이. 이 확률의 계산 파트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배우신다고 했어요. 확률의 덧셈과 확률의 곱셈. 어떨 때는 확률의 덧셈을 쓰고, 어떨 때는 확률의 곱셈을 쓰냐. 그것을 배우겠다 이거죠. 그 두 가지 방법만 알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지식들을 더해가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확률의 덧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떨 때, 확률을 더할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떨 때 확률을 더할 거냐, 어떨 때 확률을 더할 거냐.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그거 했을 때도 똑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언제 썼나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이해했으면 좀 쉽죠. 오늘 좀 길게 설명하면 잘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길면 또 힘드니까 또 조금 길게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잠깐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경우의 수에서도 합의 법칙을 할 때 선생님이 이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고 했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야이를 물어볼 때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쓰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때, 야이를 물어볼 때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써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항상 두 번 적어줬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항상 두 번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이건 좀 달랐었죠. 앞에서 했을 때. 아마 3일차 겁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면 3일차 것도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해버렸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 가지가 만약 L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했을 때 이 L가지를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빼버렸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었죠. 우리가 이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이제 제가 강의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울 이제 확률의 덧셈도 스토리가 똑같다 이거예요. 스토리가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사건 A 또는 해볼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두 번 적어줄게요. 두 번. 근데 중학교 책에서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고 어쨌든 중학교 때는 아마 분류를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분류 좀 해주십시오. 사건 A 또는 사건 이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합의 법칙을 쓰겠다 이거예요. 확률의 덧셈을 쓰겠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뭘 쓰겠다? 확률의 이제 덧셈을 쓸 건데 만약 왜 두 개로 나눠졌냐면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어. 사건 A와 사건 B가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 혼자 있으니까 좀 글자 예쁘게 적기 좀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평소에 예쁜 건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교사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공통으로 일어나는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확률의 덧셈이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든 시작하는 문장이 똑같아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거나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사건 A 또는 B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통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인데 만약 야이의 확률을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PA라고 해주는데 원래는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야이가 일어날 확률을 P, 야이가 일어날 확률을 P, 야이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야이의 확률을 P, 야이 확률을 Q라고 하면 이때 P 더하기 Q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겠다 이거고 공통으로 일어난 이제 경우의 수가 있다면 확률 P 더하기 Q가 아니고 무언가를 빼줘야 돼요. 이 L은 뭐냐 이거죠. 확률 L은 원래 확률 이제 L이라고 하지 말까요? 왜 L이라고 하지 말냐면 우리가 이제 L이라는 표현을 이제 경우의 수에 썼으니까 R이라고 할게요. PQR,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야이는 뭐냐면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부터 잠깐만 교재 스토리로 할까요? 저희 주사위로 가지 말고 카드로 가십시다. 1부터 10장의 카드가 있다고 칠게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사건 A를 3의 배수가 3의 배수의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라고 할게요.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거예요. 사건 A는 3의 배수를 뽑는다. 사건 A는 3의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할게요. 사건 A는 3의 배수를 뽑는다. 사건 B는 5의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사건 A의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제 3, 6, 9에서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5, 10에서 두 가지가 되겠죠. 출제자가 만약 문제를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3, 6, 9, 50 공통인 게 없죠. 그랬을 때는 확률을 더해버리겠다. 3의 배수를 뽑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3의 배수를 뽑는 확률은 총 10분의 3이죠. 10분의 3. 그리고 5의 배수를 뽑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2죠. 그래서 10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P 더하기 Q로 구해버리겠다. 이거예요. 물론 제자님들이 아마 야이를 한 번에 풀 수도 있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의 10가지 중에 3, 6, 9, 5, 10 이렇게 해서 5가지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테마는 그 테마가 아니에요. 한 번에 확률의 정의로 한 번에 전체 경우의 수의 그 경우의 수 그 방법을 떠나서 어떨 때 덧셈을 쓰고 어떨 때 곱셈을 쓰겠다 그 방법도 알아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률 정의로만 구하려는 습관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한계가 있다. 그거 당연히 기본이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건 뭐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P,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다면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꾸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표현도 쓸 거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죄송합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죠. 어쨌든 느낌 아시겠어요? 열었을 때 확률을 더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건 A와 전제 조건은 똑같이 할게요. 1부터 10까지의 전제 조건은 똑같이 하겠고 사건 A하고 사건 B만 조금 다르게 할게요. 사건 A는 2의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할게요. 2의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할게요.
네, 2의 배수를 뽑는다. 사건 B는 그대로 할게요. 5의 배수를 이제 뽑는다 이렇게 할게요. 뽑는다. 2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2, 4, 6, 8, 10 이렇게 되겠죠. 5의 배수를 뽑은 경우는 5,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만약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 사건 A 또는 2의 배수 한 장을 뽑을 때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뽑을 확률 이렇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2에서 10분의 7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이렇게 중복된 게 있잖아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중복되죠. 경우의 수 한 가지가 중복돼요. 이건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이 몇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전체 경우의 수가 10개니까 그래서 빼기 10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밌지 않나요? 왜 재밌냐면 요 전체의 경우의 수만 뺀다면 분모에 있는 10만 뺀다면 얘는 이제 경우의 수 합의 법칙 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5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스토리가 똑같다 이거죠. 제자님들이 지금 연습해야 될 건 뭐냐면 확률의 덧셈 어떨 때 덧셈을 쓰느냐 딱 물어보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할 때 확률의 덧셈을 쓰겠다 이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배웠을 때도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냐 이거예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항상 공통으로 일어난 경우의 수가 있을 때하고 공통의 수가 없을 때. 여기 없을 때도 들어보였죠?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로 항상 분류한다. 이걸 자꾸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준단 선생님, 잘하셨습니다.